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 저 사람은 대단하다더라. 그분은 엄청난 실력자래. 이런 소문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의외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부족해서 실망했던 경우도 있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에이, 소문만 요란하네. 겉으로는 번드르르 하지만 속은 별거 없구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성문 과정입니다.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게 퍼져나가는 현상이지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성문 과정 군자치지. 군자는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평판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하지요. SNS에 사진을 올릴 때도 잘 나온 사진만 골라 올리고 힘든 일은 감춥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이 실제보다 커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소문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실제보다 더 길어지고 더 크게 뻗어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림자가 커질수록 정작 본체가 왜소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명성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자신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을 해치는 날이 됩니다. 능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명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 무게에 짓눌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기대만큼 보지 못하면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저분은 무슨 일이든 다 잘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주변은 크게 실망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결국 명성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성문 과정의 사례는 많습니다. 한나라 초기 명신 중에 진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책략가였지만 세상에선 그보다 더 대단한 인물로 소문이 났습니다. 실제 능력보다 더 과장된 명성이 퍼진 것이지요. 처음엔 황제에게 신임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평이 생각보다 별다른 수를 내지 못한다는 말이 돌자 오히려 그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 조선의 사대부들 중에도 명성만으로 벼슬에 오른 이들이 많았습니다. 가문이 좋아서 혹은 글 몇 편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실제로는 국정을 운영할 실력이 부족했던 경우가 있지요. 이들은 결국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역사책 속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문 과정은 흔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입니다. 겉으로는 유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맡은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 처음에는 화려한 말솜씨와 인맥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드러나고 신뢰를 잃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자신을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예전에 이런 일 했어. 나 이런 사람 알아. 이런 말로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흐르면 거품이 빠집니다. 남들은 그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하다라고 평가하게 되지요. 맹자는 왜 군자가 성문 과정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을까요? 군자는 명성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충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히려 명성이 앞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자 타인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화려한 말보다 내면을 가꿉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평판보다 실제의 힘을 키우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렇기에 명성이 실력보다 커질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에 이르면 성문 과정의 교훈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명성이 필요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져야 기회가 주어지고 자리도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과장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명성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분은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가 같다. 저분은 말뿐이고 실속이 없다. 이 시점에서 남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진짜 나의 실력과 인품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성문 과정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언제나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소문이 너무 앞서면 그 뒤를 따라가는 내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명성이 실력보다 앞설 때 그 간극은 나를 무너뜨리는 덫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명성을 좇지 말고 실력을 쌓으십시오. 평판을 가꾸려 하지 말고 내면을 다스리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명성과 실력이 일치하는 참된 군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가 말한 성문 과정, 명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진다는 것은 결국 명성과 실력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포장만 화려하다. 겉은 번드르르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이 말은 바로 명성과 실력의 차이를 꼬집는 표현입니다. 왜 명성이 실력보다 앞서게 될까요? 첫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말솜씨, 외모, 화려한 이력, 이런 것들이 실제보다 커 보이게 만듭니다. 둘째, 세상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엄청나다더라. 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과장됩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요. 셋째, 본인 스스로도 약간의 과장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조금 더 대단해 보였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크게 평가했으면,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명성이 부풀려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명성과 실력의 간극에서 생깁니다. 명성이 크면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면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망은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실력이 부족한데 명성만 크면 언젠가 반드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명성과 실력의 차이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경우도 많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위나라 장수 중에는 입만 살아서 명성을 얻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하무적이다라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전투에서는 겁을 먹고 도망치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조롱거리로 남았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문신들 중 일부가 명성은 높았지만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학자요 정치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역성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명성과 실력의 간극은 자주 나타납니다. 첫 번째, 회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일 잘한다는 소문이 돌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받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고 맙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젊을 때 정말 대단했어라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신기하게 들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은요? 그 질문 앞에서 현재의 모습이 부실하다면 결국 아이들의 존경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50대, 60대가 되면 명성과 실력의 간극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가 조금 부족해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분은 말보다 실속이 있다. 저분은 명성만 요란하다. 이제는 포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곧바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군자는 명성이 실제보다 큰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나이에 와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참담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성을 좇기보다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명성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실력이 충실하면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둘째, 명성이 앞서 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걸 알면 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성과 실력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이름값이 내 실력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군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명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성이 실력보다 앞서가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다. 맹자가 말한 성문 과정 군자 치지는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명성과 실력의 간극을 줄이십시오. 화려한 이름보다 충실한 내면을 가꾸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군자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가 군자는 성문 과정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처세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역사 속에서도 명성이 실제보다 커져서 결국 비극을 맞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교훈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중국 진나라 시절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천하를 통일한 황제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방사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저희가 불로불사의 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선이라 부르며 도술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처음엔 진시황도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 그들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결국 불사의 약은 찾지 못했고 진시황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명성만 크고 실력이 없는 자들의 허상을 잘 보여줍니다. 한 시대의 황제조차 속였지만 결국 역사 앞에서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성문 과정의 사례는 많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는 글을 잘 짓는 것만으로도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시험에서 좋은 글을 쓰면 그 명성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글을 잘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벼슬에 오른 뒤 국정을 맡아보니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선비라는 명성을 누렸지만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실력이 부족했기에 그 명성은 곧 부끄러운 허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군자는 바로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의 이름값보다 실제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능력이 진짜 실력이지요. 삼국지 속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삼국지에는 늘 나는 천하무적이다라고 떠벌리는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몇 합 버티지도 못하고 쓰러지곤 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이름은 남았지만 존경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조조휘하의 장수 장료는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했고 후대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명장으로 기억합니다. 명성보다 실력이 앞섰기에 시간이 그를 증명해 준 것이지요. 불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절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했지만 실제 수행은 게을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솜씨에 감탄하며 저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일 거야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의 게으른 생활이 드러났습니다.
신도들은 큰 실망을 했고 결국 그 절은 황폐해졌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사처럼 거짓 명성만 쫓은 자들은 결국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았다. 조선의 허세 관리들은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삼국지 속 인물들도 허세를 부린 이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묵묵히 실력을 쌓은 이는 존경을 받았다. 불교의 게으른 스님도 말뿐인 명성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실력보다 명성이 앞서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빛나 보이지만 결국 부끄러운 결말을 맞는다. 군자가 그것을 부끄러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가 살던 시대에도 명성과 실제 사이의 간극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 문제가 더 자주, 더 빠르게, 더 크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빠르게 퍼지고 이미지가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SNS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사진을 보면 늘 여행지에서 웃고 있는 모습,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잘 나가는 직장에서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떨까요? 때로는 외로움, 불안, 피곤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SNS는 성문 과정의 온상입니다. 명성이 실제보다 커지기 쉬운 공간이지요. 사진 한 장, 글 한 줄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포장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만났을 때 포장된 이미지와 현실의 간극이 클수록 사람들의 실망도 커집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늘 멋지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광고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 드라마에서는 정의로운 주인공의 모습, 인터뷰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연출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명성이 실제보다 커졌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도 성문 과정은 흔합니다. 회의에서 말만 잘하는 사람은 쉽게 주목을 받습니다. 상사는 저 사람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곤 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야말로 팀을 지탱하는 진짜 실력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말과 이미지보다 꾸준한 성과와 신뢰가 더 오래 갑니다. 군자가 성문 과정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오늘날 직장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에게는 성문 과정의 위험이 더 큽니다. 말로는 언제나 국민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명성은 하루아침에 부끄러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명성과 실제가 다르면 그 피해는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온 사회가 혼란을 겪습니다. 맹자의 말은 단순한 개인 윤리를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성이 실제보다 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실제보다 더 멋져 보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클수록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가면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명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실제와 명성이 일치할 때 찾아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문 과정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납니다. SNS는 성문 과정을 쉽게 만들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미디어 속 인물들은 포장된 이미지와 실제의 차이가 드러날 때 큰 실망을 줍니다. 직장에서는 말보다 실력이 오래가고 꾸준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정치와 사회 지도층의 성문 과정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명성보다 실력을, 이미지보다 진실을, 순간의 포장보다 평생의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맹자의 한 구절 성문 과정 군자치지, 즉 군자는 명성이 실제보다 커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짧은 구절 하나지만 그 안에는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소문과 명성이 실제보다 앞서가는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소문은 그림자처럼 커지고 길어지지만 실제보다 크면 결국 무겁게 우리를 짓누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부에서는 명성과 실력의 간극을 다뤘습니다. 명성이 크면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실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비난으로 변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3부에서는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성문 과정의 폐해를 확인했습니다. 방사들이 황제를 속였던 이야기, 조선의 허세 관리들, 삼국지 속 인물들 모두가 명성과 실력의 불일치 때문에 비극을 맞았습니다. 4부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문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직장, 가정, 인간관계, 심지어 SNS까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5부에서는 5060대 인생 후반부에 주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젊을 때는 명성이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실력과 내공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허세가 드러나면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부끄러워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6부에서는 현대 사회 전반에서 성문 과정이 더 자주, 더 쉽게 나타나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SNS의 허상, 미디어의 포장, 직장의 이미지, 정치 지도자의 가면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포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맹자는 군자가 성문 과정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보다 더 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 나는 이미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둘째, 그것은 남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명성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다르면 그 기대는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실망시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셋째,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품은 잠깐은 빛나 보이지만 금세 꺼지고 사라집니다. 명성과 실력이 일치할 때만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포장이 필요했습니다. 명성이 먼저 가고 실력이 뒤따르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명성이 아니라 내공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평가받습니다. 가족은 이제 다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진짜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동료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남는 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진짜 발자취입니다. 그러니 군자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명성보다 진실을, 평판보다 실력을, 겉모습보다 내면을 가꾸겠다. 여러분,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성문 과정 군자치지. 군자는 명성이 실제보다 커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명성이 실제보다 크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실제는 더 충실한데 아직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력이 충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조용히 묵묵히 길을 걸으면 시간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자라면 지금이 바로 돌아볼 때입니다.
내 명성이 실제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을 줄이고 실력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부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은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불어와서 화려한 소리를 내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실력은 땅과 같습니다. 묵묵히 우리를 지탱하며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군자는 바람 같은 명성을 좇지 않습니다. 군자는 땅 같은 실력을 다집니다.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문 과정을 넘어 진짜와 일치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